기자협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법무부가 오늘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라는 게 기존의 규정보다 오히려 완화된 것이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왜 이런 규정을 새롭게 내놨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자세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에 만들어진 수사 공보 준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기자는 이 출입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법무부가 규정이 완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기존에 있던 이 준칙에서 추측성 보도라는 말을 뺐고 또 오보 중에서도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만 해당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자들이 뭘 잘못 알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추측성 보도라는 말을 뺀 대신요, 이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에게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자, 이 명예 침해라는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이 검사나 수사관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기사 때문에 검사나 수사관이 기분이 상하면 그 기자를 출입 제한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 취재를 제한하는 규정이 그동안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동안은 이게 유명무실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보의 기준은 뭡니까? 예, 법무부는요, 일단 인권을 침해하는 이라고 정의만 해놨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이 기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 규정대로라면 이 법무부가 오보라고 주장을 했던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총괄 대표였다는 기사를 쓴 기자, 더 이상 검찰 취재를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기사는 나중에 거의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주가 조작의 주범이자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있으니까요. 자, 이처럼 오보와 진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 수두룩한데 법무부의 새로운 규정 때문에 실체를 규명할 통로가 차단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법무부는 출입 제한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의 재량사항이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언론 입장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나 정치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인데 예.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 뭐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있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요, 검찰과 언론 그리고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기자협회 앞으로 날아온 공문 속의 초안에는요, 오보를 쓰면 출입 금지 조항은 아예 없었습니다. 자, 가장 기자들이 반발하는 내용을 기자협회에 보내면서 쏙 빼놓은 거죠. 검찰 측 역시 공문을 받고는 이 언론 취재 제한은 검찰이 취할 조치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법무부에 전했었고요.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신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대로라면 의견 수렴을 했다는 법무부는 반대 의견만 잔뜩 들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마디로 의견 수렴이란 요식행위만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오보를 낸 데 대해서 언론사의 책임을 묻는 절차는 이미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